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좋은 사람들과 공유적인 입장이라든지 누구를 같이 하는 거 되게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데 안녕하세요. 대학교 경영학과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놀라시지 마세요. 1학번 아닙니다. 저는 경영학과 1학번 나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학이랑 숫자를 좀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회계가 그런 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경영학과에서도 회계를 배울 수 있다고 해서 경영학과에 전심을 배우고 저는 사실 경영학과 진학하고 싶었는데 어떤 학교에 가야 할지는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어요. 물론 서울도 지원했었고 서울에서 들어가지고 대학교에 오르고 제 사실 경영학과라는 전공에 저는 초점을 두고 대학을 지원했었는데 되게 만족하고 장점이 너무 많죠. 첫 번째로 지역분도 대학으로서 공공기관의 인턴십에 많은 기회가 있고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기회나 혜택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경영학과에는 연맥 정사라는 취업 준비반이 있어요. CPA나 공기업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저 외도 부산대학교 경영학과에 수업 전수가 학생 지원센터라고 다른 이제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 대한 플러스 친구들 동아리 모여서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굉장히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경영학과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있는데 서울에 사니까 여기 공학인데 여기는 거기 굉장히 잘 맞는 근데 국가나라국이라고 국가에서도 장학금을 이제 그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경영학과는 저희 초급 장학금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되게 많이 잘해주고 있다는 게 참 영광이에요. 다들 받는 거 아닌가요? 저희 부산대학교 앞에도 이제 부산대 약간 바다처럼 물거리가 엄청 많이 있고 또 조금만 가면 하면이나 방송처럼 놀 수 있는 곳이 엄청 많아서 수업 마치거나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러가면서 하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플레이스 장소는 일단 부산이라는 가장 큰 장점을 많이 얻었습니다. 부산하면 뭔가 바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가까운 곳에 바다도 있고 그리고 근교에 울산이라든지 경주 이럴 때곧 구경을 하러 갈 수도 있고 네, 아무튼 여러분들 학교 오시면은 다양한 곳에 자주 놀러갈 수 있습니다. 교통편도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부산대학교에는 지역 8단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직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과 다양한 공모전이라든지 공부를 같이 하면서 되게 많이 발전했고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고 저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사람들 만나고 있는 기회가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산 시간 만난 것 같은데요. 뭐 이제 학교 자체가 앞서 말했듯이 인프라 자체가 별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공학과에 오시는 여러분들의 꿈을 마음껏 펼치실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들었을 때 분명 사실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 세계 아메리카 우리 다양한 분야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좋은 인상을 거쳐서 그 분야에 딱 열심히 하고 저는 이제 다음 학기에 교환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학교에 오시면 교환학생뿐만 아니라 국립학원이라는 다양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참여하시면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뿐 아니라 이제 학교에는 동아리도 있고 도서관이라든지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학교 생활하는데 좋은 것도 공부하는 것도 함께 네, 여러분 홍보 영상 잘 보셨나요? 다른 분들 다시 들어오실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진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지금 해제되어 있는 거죠? 다른 분들 들어오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다들 다시 들어오셨습니까? 이제 우리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생각보다 시간 초가 많이 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부분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못했던 퀴즈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고 이거 선착순 한 명이에요. 선착순 한 명 유튜브 채팅으로 댓글을 남겨주시고 네, 채팅으로 정답 맞추시는 분 한 명 저희가 뽑아서 경품을 드릴 겁니다. 자, 문제 나가요. 그리고 답을 두 개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하나는 여러분들의 직관을 파악하는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을 한번 믿어볼게요. 자,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이랑 나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름이랑 나이를 유튜브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이름은 저한테 아까 관심 있으셨으면 보셨을 거고 나이는 여러분들의 만 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직감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27, 24 아니에요. 자, 아직 답 안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진영 학생 정답입니다. 네, 26살이에요. 잘 맞추셨는데. 네, 진영 학생 저희가 상품은 일단 그 부산대학교 적혀있는 노트패드랑 볼펜 세트 드릴 겁니다. 네, 일단 진영 학생 나중에 나가지 마시고 남아 계시고요. 퀴즈 몇 번 더 있어요. 여러분 집중하고 계셔야 돼요. 네, 이렇게 뜬금없는 퀴즈 영역이 나가니까 집중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저 진행을 해볼까요? 여기까지 다 되셨죠? 그래서 뷰 해가지고 데이터 불러오는 것까지 다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진행을 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봤을 때 변수들이 4개가 있었잖아요. 그 변수들을 우리가 한번 선택을 해서 출력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변수를 출력할 때는 여기 보시면 달러 표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달러 표시를 입력을 하면 데이터 이름 뒤에 달러 표시 적고 변수 이름을 입력을 하면 우리가 R한테 이 변수만 한번 뽑아서 보여줘 라고 명령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D 변수만 선택하기 위해서는 GS 데이터에다가 달러 표시하고 ID라고 입력을 하면 그 결과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네, 한번 선생님은 직접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GS 데이터 입력하고 달러 표시 입력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손으로 입력을 하면 네, 그리고 저기서 저 줄에 커서를 갖다 두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제 아래쪽 콘솔 창에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죠. 보시면 우리가 가진 데이터 모양에서 데이트라는 변수 이름에 있는 값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보시면 2019년 8월 15일부터 2019년 8월 16일까지 값들이 있네요. 실제로 이렇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아까 위에 GS 데이터 화면을 들어가 보시면 데이터들이 2019년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실제로 이렇게 맞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변수를만 선택해서 보여주려고 하면 여기 있는 변수 이름을 달러 표시 뒤에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PPT로 돌아가서 다른 변수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네, 아까 아이디였네요. 아이디만 선택하면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값들도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 아까 데이트만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이디만 선택하고 다시 다 보여드릴까요? 한 번 더. 네,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아까 데이트라는 변수만 선택을 해봤잖아요. 이제 ID 변수만 선택하기, 프로덕트 변수만, 그리고 프라이스 변수만 이렇게 치시면 되죠. 한번 치시고 컨트롤 엔터를 한 줄씩 눌러서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한번 R로 하는 거 같이 보여드릴까요? 자, 우선 ID 변수부터 설정하는 걸 한번 같이 해볼까요? GS 데이터 입력하시고 ID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로드마니 편의점 GS27에서 사갔는지 이렇게 뜨게 되죠. 목록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GS 데이터 입력을 하고 그냥 다 입력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프로덕트라고 입력을 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제 어떤 상품들이 팔렸는지 아래서 보여주죠. 여기 보면 치킨 마요, 김치 투나, 김치 참치, 치킨 마요 뭐 이런 상품들, 전주 비빔도 있고 이런 상품들이 팔렸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GS 데이터에다가 우리 가격 변수만 한번 뽑아보면 프라이스를 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가격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 달러 표시는 우리가 원하는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할 때 저 달러 표시를 앞에는 데이터 이름, 뒤에는 변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다 잘들 되셨나요? 되신 분들은 유튜브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마찬가지로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선생님 오픈 채팅방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그 정답 맞추신 분들도 다 기록해 주세요, 선생님들. 네, 되셨으면 이제 또 진행을 해볼까요? 선생님 PPT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변수 선택하는 거 여기까지 다들 잘 하셨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아까 R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통계 값들, 평균이나 분산, 확률 이런 값들을 되게 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만 한번 간단하게 해보면 가격이라는 변수에 우리가 이 노르마니 편의점에 팔린 상품들의 이 가격 평균이 궁금할 경우에는 민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 가격들의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민, 말 그대로 영어로 평균이죠. 평균을 입력을 하고 괄호를 입력한 다음에 데이터 이름, 달러 표시, 변수 이름을 입력을 하면 안에서 이렇게 결과를 보여줄 겁니다. 딱 값만 보여주는 거죠. 1080원이다. 팔린 값은 평균 1080원이다 라고 보여주는 건데 한번 안에서 직접 코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민 입력하고 괄호 표시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거라도 생기고 여기에 우리가 불렀던 DS 데이터 입력을 하고 하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렇게 평균값은 1080원이다 라고 R이 알려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 중에 이 지금 프라이스, 우리 다시 GS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프라이스열은 이 변수는 아까 봤던 것처럼 숫자형 데이터잖아요. 근데 우리 약간 배웠던 내용 중에 문자형 데이터도 있었잖아요. 문자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프로덕트 변수가 다 문자형이네요. 그러면 R한테 이 문자형들의 평균값을 구하라고 하면 얘가 잘 알아들을까요? 이 평균은 우리가 숫자로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프로덕트라는 변수의 이 평균값을 구하라고 하면 아마 R이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선생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입력을 하는데 데이터 이름 그리고 여기에 프로덕트라고 아까 변수 이름을 넣어서 컨트롤 엔터 실행을 해보면 그죠? 얘가 못 알아듣는다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변수 유형을 배웠던 이유가 이렇게 숫자 계산 같은 거 할 경우에는 데이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R한테 지시를 내리셔야 돼요. 그냥 갑자기 우리 아까 프로덕트 이름 보면 막 김치 참치 김밥, 뭐 전주 비빔 이런 김밥 삼각김밥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R이 못 알아듣고 다시 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네, 그럼 다시 우리 PPT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그럼 우리 평균 구하는 것까지 했고 다른 통계 값들을 이렇게 평균을 하나씩 구해도 되지만 한 번에 구하는 함수도 있어요. 안에는 함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summary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똑같은 형식으로 입력을 하면 안에서 여러 통계 값들을 간단하게 한 번에 쫙 보여줍니다. 이걸 실행을 하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민은 최소값, 이건 빼고 중간값, 평균, 최대값 이렇게 딱 한 번에 보여줍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제 우리 민이라는 함수 대신 summary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고 GS 데이터라는 우리 데이터 이름 입력하고 괄호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변수 이름 프라이스 입력한 후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밑에서 나타내 주죠. 이 화면까지 잘 오셨나요? 그리고 혹시 여기 first quarter 그리고 third quarter라는 값이 혹시 궁금한 데 있을까 봐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값들은 데이터를 크게 4등분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분위에 있는 값, 그리고 네 등분을 나눴을 때 세 번째 순위에 있는 값, 이 값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깊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번 알아두시면 나중에 또 쓰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나요? 마찬가지로 잘 진행이 되셨으면 유튜브 채팅으로 한번 올려주세요. 코드 가리겠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네요. 그래서 아까 통계값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죠. 여러분들 만약 손으로 계산기로 한다고 쳐도 아까 값들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다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최소값은 1,000원, 그리고 중간값은 1,050원이다. 평균은 1,080원, 그리고 제일 큰 값은 1,200원이라고. 아니 우리 서머리 함수를 이용하면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 주잖아요. 그래서 통계 값들 계산이 쉽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다시 PPT로 돌아가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조금 더 그 문법들이 복잡해지고 있죠. 근데 이것들도 오늘 한번 익숙해지시면 내일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까는 우리가 원하는 변수를 그냥 통째로 불러왔잖아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 데이터를 한번 뽑아내 볼 거예요. 이게 실제로 진짜 분석할 때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이 R한테 이거는 규칙이에요. 규칙. 우리가 이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조건과 맞는지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라고 명령을 내릴 때는 그냥 는 대신 는 두 개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 형식을 그냥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게 외우시면 돼요. 데이터 이름 작성하고 데이터 이름 대괄호, 이건 그냥 괄호 아니야. 네모로 된 디귿자 형태로 된 대괄호를 입력을 하고 데이터 이름, 마찬가지로 달러 표시, 그리고 내가 알고자 하는 변수 이름, 그리고 이 변수가 우리가 아이디가 배지인 데이터만 출력해서 보려고 하면 변수가 아이디인 변수에서 이 배지는 값과 일치하는지 는 표시 두 개를 입력을 하고 쉼표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게 말로 하면 되게 복잡하죠. 여러분들 한번 같이 그냥 쳐볼까요? 네, GS 데이터 입력하고 이제는 대괄호예요.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 뽑아낼 때는 대괄호를 입력을 해요. 마찬가지로 대괄호도 앞쪽만 입력하면 안에서 마찬가지로 닫는 쪽도 알아서 입력을 해줍니다. 데이터 이름 한 번 더 작성하고 우리가 아이디가 배지인 아이디 변수가 배지인 데이터 뽑아내고 싶은 거니까 달러 표시 뒤에 아이디를 입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는 두 개 작성하고 배지. 자, 여기서 쉼표 잠시만 지워주시겠어요? 우리가 R에서는 문자 데이터를 다룰 때는 이 따옴표를 꼭 써주셔야 돼요. 작은 따옴표 써주셔도 되고 큰 따옴표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대신 앞, 뒤는 맞춰주셔야 돼요. 앞에는 작은 거, 뒤에는 큰 거 쓰면 R이 알아듣지 못해요. 둘 다 큰 거 쓰던가 작은 거 쓰던가 그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형 데이터를 다룰 때는 숫자형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문자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옴표 안에 꼭 넣어주셔야 R이 알아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쉼표를 입력하시고 뒤에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마시고 공백을 한 칸 띄울까요? 공백을 한 칸 띄우고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보시면 아이디가 배지인 데이터들만 다 출력이 되었죠. 여기 공백을 띄우는 이유는 이 변수들을 모두 다 출력해 달라는 의미예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제 특정 변수만 뽑아내고 싶을 때는 이 뒤에 다른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PPT로 돌아가 볼까요? 연습을 한번 더 해봅시다. 이제는 아이디가 다오인 데이터만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부분을 바꾸면 될까요? 크게 형식은 똑같죠. 근데 위에는 배지인 데이터를 알고 싶었는데 밑에는 다오를 알고 싶으니까 뒷부분만 바꿔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한번 실행을 하는 걸 같이 해볼까요? GS 데이터 입력하고 대괄호 데이터 이름 달러 표시 똑같이 ID 다오 쉼표하고 띄우고. 자, 그러면 실행을 시키면 마찬가지로 아래쪽 화면에 아이디가 다오인 데이터들만 다 출력이 되었죠. 그래서 로드마니한테 조언을 해주려면 다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만 사더라. 얘는 치킨만을 많이 샀네.
배지 같은 경우에는 전주비 많이 샀네 이렇게라고 우리가 알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이 변수 이름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수 이름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변수 안에 이 배지 다오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데이터로 옮겨가서 데이터를 직접 보시면서 그 안에 변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면 돼요. 보시면 id, 배지, 유니, 다오, 우니, 다오 이런 애들이 있죠.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조건에 맞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PPT로 돌아가 볼까요? 이제 조금 달라졌죠? 프로덕트가 치킨 마요인 데이터 출력하기.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제 어느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이름.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변수 이름이 id가 아니죠? 어떤 변수를 입력을 해야 될까요? 아까 보시면 이제는 프로덕트를 입력을 해야겠죠? 프로덕트가 그리고 쉼표. 네. 여기 보시면 데이터 자체에 원래 이름에 밑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Shift 누르고 입력하시면 되죠. 네, 그렇게 실행을 해보면 프로덕트가 치킨 마요인 프로덕트만 다 출력이 되는데 보시면 누가 사갔는지, 언제 사갔는지 그리고 가격은 당연히 다 같겠죠. 같은 제품이니까. 그래서 누가 사갔는지, 언제 사갔는지를 알고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어려움 없으세요? 우리 다시 PPT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이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나온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조금 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아까는 이전 페이지 잠시 한번 볼까요? 여기 쉼표 뒷자리에 우리가 아무 조건도 입력하지 않았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쉼표 뒤에 아무것도 그냥 스페이스 띄우거나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그냥 변수 모두를 보여달라고 R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이쪽에 id가 다오인 데이터에 상품 이름만 출력하려면 형식은 아까랑 똑같은데 이 쉼표 뒤에 보려고 하는 변수 이름이 추가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입력을 해볼까요? 실제로. 그리고 id가 다오니까 id 변수가 는 2개, 다오랑 같은 애들 중에서 이제 전에는 그 프로덕트 변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다 보여달라는 경우에는 이거 다운표 입력 없이 그냥 이렇게 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전체 다 나오겠죠. 아까 위에 했던 것처럼 요거랑 같네요. 근데 만약 여기서 우리가 다오인 애들 중에 상품만 궁금해, 다오가 뭐 사는지만 궁금해라고 할 때는 여기다가 다운표 입력하고 프로덕트 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다오가 산 거는 치킨 마요, 김치, 참치, 치킨 마요를 더 많이 샀네요.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PPT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이해되셨죠? 이제 조금 다르게 id가 다오인 데이터에 가격, 프라이스 변수만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뒤에 나오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변수 이름만 수정을 하면 되겠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프라이스라는 변수로 바꾸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다오가 산 제품들의 가격이 1,000원, 1,200원, 1,000원이네요. 1,000다오는 1,000원짜리 2개 사고 1,200원짜리 하나 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잘 실행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세팅으로 한번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에서 뽑아내는 과정을 배우고 계신 거예요. 네.
잘 되고 계시죠? 자, 그럼 다시 PPT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아까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자, 이제부터는 저희가 큰 형식 문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정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판매대 성형기법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걸 알아보려면 저희가 아까처럼 데이터를 들어가서 하나씩 눈으로 확인을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가 우리가 행이 10개잖아요. 열이 4개고 변수가 4개고 행이 10개여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 이 데이터가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가 되면 이거 눈으로 확인하다가 밤을 다 새겠죠. 그래서 R한테 그거를 한 1초 만에 이 변수가 이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 변수에는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한 함수가 여기 유니크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값들은 여러분들이 통일이에요. 대신 흰색으로 되어 있는 값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맞는 값들을 입력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크라는 함수를 써서 우리가 사용한 데이터 이름, 변수 이름 이렇게 입력을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이제는 하실 수 있으시겠죠? 하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까지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까요? 네, 지금 바로 해보세요. 네, 결과 정답이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유니크 입력하고 우리가 사용한 데이터 이름 그리고 프로덕트 상품의 종류가 뭔지를 알고 싶으니까 변수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입력을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이건 빠르게 보여드릴까요? 유니크 입력하고 데이터 이름, GS 데이터, 프로덕트, 컨트롤 엔터 누르면 됩니다. 쉽죠? 다시 PPT로 돌아가서 자, 이제는 판매대 성형기법의 종류가 몇 개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 이 데이터는 짧으니까 여기서 데이터 종류가 3개라는 거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막 100만 개 이렇게 돼버리면 요거를 100만 개 여러분 내일 하실 거예요. 네, 내일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일 여러분들 데이터 많은 걸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들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종류가 3개밖에 없어서 바로 파악이 되지만 이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파악이 힘드니까 이제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를 알겠고 몇 개인지 종류가 몇 개인지 한번 알아줘라고 할 때는 이 앞에 랭스, 길이를 나타낼 랭스라는 함수를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구조를 보시면 안에 유니크부터 이쪽까지는 똑같죠. 근데 대신 바깥에 랭스를 한 번 더 씌워주시면 돼요. 이것도 한번 실제로 하는 걸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시간 조금 드리고 바로 하겠습니다. 되게 함수 이름들이 직관적이지 않아요? 유니크한 것만 보여달라, 길이를 보여달라. 프로그래밍 언어지만 완전 또 외계어로 소통하지는 않죠. 네, 이 어느 정도 되시죠? 그러면 이걸 입력한 경우에는 보시면 랭스 씌우고 똑같이 안에 부분 실행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실행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3개라고 간단하게 보여주죠. 이 부분은 코딩하는 거 안 보여드리고 그냥 넘어갈게요. 다들 잘 따라오실 거라고 믿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이제는 가장 비싼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때는 max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돼요. max 함수 씌우고 똑같은 형태로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이것도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지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max에다가 우리 데이터 이름 적고 달러 표시 그리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변수가 가격이니까 가격을 입력을 하면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거 하는 거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간단하게. max GS 데이터 하고 엔터를 누르면 여기 가장 큰 값이 1200원이라고 뽑아주죠.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max라는 함수는 숫자 값들 중에서 뭐가 제일 큰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이 max라는 함수를
문자열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얘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그리고 여러분 아래서는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쪽 한번 드래그를 쭉 해서 여러분 컨트롤 C 누르시고 밑에 줄 클릭하고 컨트롤 V 누르면 복사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여기 프라이스 말고 우리 문자열 데이터인 프로덕트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제 프로덕트의 제일 큰 값을 구해봐. 문자 중에 제일 큰 값을 구해봐 실행을 시키면 안 돼 돌아가. 안 돼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에러가 뜨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의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 다시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PPT로 들어가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갑자기 복잡해졌어요. 갑자기 복잡해졌는데 여러분 하나씩 뜯어보시면 앞에 나왔던 내용들에 딱 하나만 추가됐어요. 앞이랑 다른 게 뭐냐면 우선 이 주황색 글자가 새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는 표시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아까 2개 썼지만 그러면 이 구조를 하나씩 봅시다. 맥스 부분부터 보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까 우리가 이 데이터 중에서 이 변수에서 제일 큰 값만 알려달라. 그리고 이 앞부분만 보면 우리가 아까 데이터 선택하는 거였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그렇죠.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근데 이 데이터 선택을 하는데 이 값이 제일 큰 값이랑 똑같은 애들만 보여줘. 근데 이 값들을 most expensive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이름으로 지정을 할 때는 등호를 하나만 사용할 거예요. 우리는 대신 이렇게 안에서 조건이 맞는지를 비교를 할 때는 등호를 2개를 사용을 해요. 조금 헷갈리시죠? 새로운 값으로 지정할 때는 등호 하나, 그리고 안에서 조건을 비교할 때는 얘가 제일 큰 값인지 아닌지 비교를 할 때는 등호를 2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값으로 지정을 했으면 이 값을 한 번 더 입력을 해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줘야 이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좀 낯설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데이터 이름, 변수 이름을 다 아니까 가장 비싼 삼각김밥을 뽑으려면 여기 변수 이름에 어떤 것들을 넣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실행을 해볼까요? 오류가 에러가 뜨시면 다른 변수들을 넣어서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시고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데이터 다 볼 거기 때문에 쉼표하고 한 칸 띄우시고 아래에서 코드를 작성하실 때 이 줄을 다 한 줄로 작성을 하시고 컨트롤 엔터 누르시고 다시 변수 그 새로운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 컨트롤 엔터를 한 번 더 누르셔야 값이 아마 나올 거예요. 자, 이거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겠죠. 여러분 이 화면에는 여기가 띄어져 있지만 여러분은 실제로 그냥 입력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해서 그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하는 걸 보여드릴까요? most expensive라는 이러한 이름으로 우리가 새로 부를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는 적으시고 GS 데이터에서 우리는 제일 비싼 값을 알아보는 거니까 프라이스 변수를 써야겠죠. 이 변수가 프라이스 띄우고 이걸 좀 이렇게 당겨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화면도 조절할 수 있어요. 너무 칸이 좁다 싶으시면 이렇게 당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 구조예요. most expensive라는 이름으로 제일 비싼 값을 찾아서 지정을 해줘. 이렇게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그러면 얘가 알아들었어. 근데 우리가 컴퓨터랑 대화에서는 좀 친절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얘한테 그럼 이 값을 보여줘라고 한 번 더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most expensive를 입력을 하고 컨트롤 엔터를 다시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1,200원짜리 상품이 제일 비싼 거고 김치참치가 제일 비싸네요. 이게 제일 비싼 거고 이 상품을 산 사람들이 8월 15일에 다 같은 날에 샀네요. 운이 다오가 이 상품을 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GS 데이터라고 이름이 떴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값으로 등호를 하나 써서 지정을 했으니까 여기에 most expensive라는 게 새로 추가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화면을 보면서 내가 지금 사용하는 값들 데이터의 이름 그리고 내가 새로 지정한 이름들을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했지만 구조가 한번 익숙해지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다시 PPT로 가볼까요? 이제 넘어가서 화면 넘어가서 자 이제 새로운 또 함수를 또 배워볼 거예요. 가장 많이 팔린 김밥과 적게 팔린 김밥을 한번 알아볼 건데 여기서는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이제 이 형식대로 맞춰서 한번 입력을 해 보실까요?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 테이블 하고 가로 여시고 데이터 이름 달러 표시 변수 이름 잘 생각해 보세요. 변수 이름을 뭘로 넣어야 될까요? 만약 에러가 뜨거나 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으시면 이것저것 한번 입력을 해 보세요. 이제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 가장 많이 팔린 김밥과 적게 팔린 김밥을 알아보려면 여기 이렇게 프로덕트라는 변수 이름을 넣어야겠죠. 그렇게 실행을 한번 해 보시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테이블처럼 표처럼 치킨 마요는 5개예요. 전주 비빔은 2개, 김치 참치는 3개입니다. 라고 아래에 딱 보여주네요. 이 부분도 실제로 한번 코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테이블 입력하시고 데이터 이름 프로덕트 입력을 하면 이렇게 되죠. 네, 파란색 줄로 아래에서 알아먹었어요. 그리고 이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간단하죠? 테이블 함수 이용하기. 자, 그러면 다시 PPT로 돌아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이제 조금 다시 복잡해졌죠? 근데 복잡해졌는데 다 앞에서 했던 내용을 조합을 하시면 돼요. 여기 주황색은 우리가 새로 지정할 이름이고 2019년 8월 16일에 가장 많이 팔린 삼각김밥은 무엇일까요? 이거를 우리가 테이블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볼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윗줄에서 8월 16일 날 어떤 상품이 팔렸는지 뽑아내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가리고 보시면 힌트가 되죠? 8월 16일 날 어떤 데이트 아마 변수 이름에 데이트를 넣으면 되겠죠? 데이트를 넣어서 19년 8월 16일 팔린 상품을 뽑아내고 그 상품들을 데이 16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테이블 함수를 써서 데이 16 데이터에서 어떤 변수 이름을 넣으면 가장 많이 팔린 삼각김밥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아니요, 다시 PPT.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실행을 해야겠죠?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데이 16 데이터는 2019년 8월 16일 날 팔린 데이트가 2019년 8월 16일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 16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고 테이블 함수를 써서 이 데이 16 데이터에 프로덕트만 뽑아내 볼 거예요. 한번 실제 코딩을 하는 걸 보여드릴까요? 데이 16 데이터. 이제는 여기서는 등호를 하나 써야겠죠? 대괄호 입력하고 다시 변수 이름 그리고 달러 표시 여기서는 등호 2개 심표 이렇게 하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안에서 알아들었는데 한번 데이 16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부분만 입력을 하고 다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부분을 프로덕트 부분만 좀 더 테이블 함수를 써서 깔끔하게 보고 싶으면 앞에 테이블 함수를 붙여가지고 데이 16 데이터에서 프로덕트만 보여줘 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데이 16 함수는 전체가 다 나오는데 테이블 함수를 쓰면 어떤 게 더 많이 팔렸는지 간단하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다시 PPT로 이동을 해볼까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일단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혹시
채팅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잘 실행이 되는지. 네, 채팅 보고 있으니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말해주세요. 근데 되게 다들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보다 훨씬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네요. 네, 잘 하시네.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간 이제 집중하세요. 자, 다시 여러분 경품을 타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집중하시고. 자, 이번에는 저희 수업 내용과 관련된 퀴즈는 나중에 낼 거고, 자, 문제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 캐릭터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유튜브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선착순 한 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맞추신 분들은 제외예요. 알겠죠? 자, 그럼 문제 보여주세요. 자, 이 캐릭터 이거 부산대 명물. 이 캐릭터의 이름 뭘까요? 빨리. 여러분 빨리. 선생님들 1등 확인해 주세요. 네. 이 캐릭터의 이름이 뭘까요? 부산대 상징입니다. 부산대 상징 독수리. 배에 보면 PNU도 있죠. 네. 이거 힘들면 빨리. 정답자 나왔어요? 누구시지? 준서님 1등 어떻게 하셨어요? 검색하셨죠? 여러분 모르시면 빨리 검색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산진의 사진이 귀엽죠? 여러분 부산대 대표 캐릭터입니다. 나중에 만약 부산대 오게 되시면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네, 산진입니다. 그러면 1등 정해졌고, 이제 그러면 퀴즈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 도서관 이름 마찬가지로 유튜브 댓글로 한 명. 이 부산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도서관 이름이 뭘까요?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도서관 이름이 뭘까요? 앞서 맞추신 분들은 안 돼요. 페리카나는 뭐예요? 새벽별 누구지? 가연님 새벽별 1등. 페리카나는 뭐지? 가연님 1등입니다. 네. 새벽별 도서관이요. 보면 여러분 부산대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건물. 이쁘게 생겼죠? 가시면 공부하는 언니 오빠들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가끔씩 표정이 좀 안 좋은 분들도 계신데 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퀴즈 또 더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일은 더 많을 거예요, 퀴즈가. 그래서 기회 못 잡으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네, 일단 또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문제를 같이 풀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앞서 나온 내용들을 모두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실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저는 믿습니다. 네. 앞서 나온 내용들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보시면,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보시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를 풀어보는데 문제가 여러분 두 개죠. 두 개인데 선생님 지금 유튜브 채팅으로 오픈 채팅으로 답변 받아도 될까요? 많이 바쁘신가요? 그러면 자, 이 문제 두 개를 풀어서 여러분 오픈 카톡방에 빨리 올려주세요. 코드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오픈 카톡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네 분 뽑겠습니다. 대신 한 번 올리시면 끝이에요. 다른 사람들 거 보고 베끼시면 안 돼요. 한 번 올리시면 기회 끝이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코딩을 하셔서 이거 오픈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기회는 한 번이에요. 한 번 틀리시면 땡이에요. 신중하게 작성하셔서 올리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우리 그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 또 아까 보여드렸죠? 그 코드 그냥 복사하셔가지고 오픈 채팅방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한번 집중해서 또 경품 4분 보내드리니까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 정답은 안 올리셔도 되고 코드만 올려주시면 돼요. 코드만. 두 개 다 올려주셔야 됩니다. 한 번에 두 개 다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마지막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셔서 천천히 한번 풀어주시면 두 개 다 한 번에 올려주세요. 종황님도 저희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올려주셔야 돼요. 실행을 해보시고 코드 두 개가 다 잘 실행이 된다. 그리고 두 개 다 맞게 올려주신 분들한테 네 분 뽑아서 보내드립니다. 앞서 배운 내용들 한번 잘 다듬으시면서 해보세요. 네. 여러분들 좀 힌트를 드리자면 많이 어려우신가요? 여러분들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 이전 페이지 잠시만 볼까요? 같이. 잠시 문제를 한번 더 볼까요? 문제를 보면 19년 8월 15일에 가장 적게 팔린 삼각김밥 8월 15일에 많이 구매한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아까 우리 했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 2019년 8월 15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우선 뽑아내야겠죠. 그래서 이전 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기 보시면 자, 이 형태로 지정을 하시면 돼요. 새로 이 변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지정을 하시고 데이터 이름 적고 변수 이름에 이 날짜를 찾을 수 있는 변수 이름을 넣어야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지정을 하고 테이블 함수를 사용하면 돼요. 테이블 함수 사용합시다. 테이블 함수 사용해서 이 변수 여러분들 지정한 이름과 거기서 어떤 변수를 보여줄지를 한번 입력을 하시면 값이 나올 거예요. 두 개 문제다. 위에 줄은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밑에 줄이 다릅니다. 힌트예요.
여러분들 이 형태를 조금씩만 바꾸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 얘는 8월 16일인데 이거 우리가 찾는 건 8월 15일인데 이것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 테이블 함수에서 위에 지정한 새로운 이름으로 뽑아내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어떤 변수들을 가장 팔린 김밥이랑 사람을 알고 싶으니까 이 변수 이름을 뭘로 넣어야 될까요? 아, 여러분들 그 사진을 올리지 마시고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올려주세요. 사진 캡처해서 올리지 마시고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잘 안 되시나요? 자, 그럼 5분 정도 맞추셨네요. 저희가 선착순 4분이라고 했는데 5분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네, 다 드리고 정답을 한번 같이 볼까요? 못하신 분들도. 여기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입력을 해야겠죠? 데이 15 데이터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 그냥 아무 이름을 지정을 하셔도 되는데 기왕이면 영어로 해서 지정하시는 게 좋고, 이건 뭐 그냥 A로 해도 되고 뭐 스튜던트로 해도 뭐 저 아무 이름 상관이 없는데 헷갈리니까, 그래서 GS 데이터라고 데이터 이름 입력하고 데이터 이름 그리고 변수 이름에 여기 데이트를 넣어야겠죠. 그리고 2019년 8월 15일 쉼표, 그리고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 변수는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프로덕트를 입력을 하면 여러분들 값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 네, 위에 부분 똑같죠. 사실 2019년 8월 15일 데이터를 우리가 똑같이 뽑아내야 되는 거니까, 대신 테이블 함수를 사용을 할 때 누가 많이 구매했는지 사람을 알고 싶으니까 이때는 ID 변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못하신 분들도 코드 따라서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그 선착순 올리신 5분들은 기록을 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다 푸셨고 시간이 딱 12시가 됐네요. 이제 그 사전 등록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신 내용을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오픈 채팅방 카톡에다가 한글 파일 양식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 여러분 연락처랑 이름을 작성을 하시고 R 코드를 그냥 전체를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 파일에다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복사를 붙여넣기 하고 그 화면을 그냥 그대로 캡처를 해서 그것도 양식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오픈해 드릴 거고,
이 전송은 이 메일로 전송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여러분들이 잘 하셨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좀 보충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메일 주소랑 양식은 저희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나중에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주세요. 네,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은 RStudio R을 사용해가지고 기본적인 문법들을 배워봤어요. 이제 뭐 설치가 좀 매끄럽게 안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준비 잘 하셔가지고 내일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굉장히 작은 데이터를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내일은 진짜 빅데이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은 걸음마 한번 우리가 발을 들여놨으면 이제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문법을 이제 다 아시니까 원하는 데이터를 골라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진짜 약간 실제 빅데이터로 한번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도 똑같이 10시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준비 잘 하셔가지고 한번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봐요.